태백편 3장은 정자는 평생 질병을 두려워하고 몸을 조심하고 상가하여 몸을 잘 간수하여 다른 부모에게 효도하였음을 주 앞에서 제자들에게 실물 중으로 가르친 내용이 이 장입니다. 이전에 여러 번 설명했다시피 정자는 효경을 지은 사람입니다. 효에 관한 내가인데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했다는 그런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죽음 앞에서 말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정자, 유질, 여기서 한 문장이 되죠. 정자가 주어가 되고 유, 뭐 있다, 질병이 있다. 그러니까 정자가 병에 걸려서 이제 곧 임종하게 될 그런 상황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정자가 병에 걸려서 불렀다, 소환했다. 누구를? 문제자는 그 정자의 집에서 먹고 또 정자 일을 도와주면서 같이 그 정자와 생활하는 그런 그 문화생들,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생들,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개여수 나의 발,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격이 되겠죠. 나의 발, 나의 손. 개는 열어봐라, 펴봐라. 나의 발을 펴봐라. 또 내 손도 펴봐라. 그러니까 자기는 평생 동안 자기 신체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시경을 예를 듭니다. 당시엔 시하면 시경을 얘기하죠. 아직 경자, 춘추시대는 경자를 붙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시경에서 말하기를 전전긍긍, 여인 시면, 여의 악빙, 즉 전전긍긍하여서 여인, 깊은 연못가에 깊은 물 속에 서 있는 듯하고 이 악빙, 그러니까 얇은 얼음, 얼을 이죠. 밟은 듯 그렇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금 이후 오늘 이후부터는 내가 한다. 오늘 이 면구가 오지 면구가 이 장에서의 핵심 사항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 집중을 중심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하다, 지금 면의 목적어가 지금 빠졌습니다. 면의 목적어는 뭐냐? 신체 훼손이죠. 효경에서 신체 발군을 시키고요. 불감해상이면 효지 시하라 이 얘기를 정자가 얘기했는데 그때의 이 면은 바로 신체를 훼손하는 그런 에서부터 면하게 된 것을 나는 오늘서부터 알게 됐다. 제자들아. 대충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상당히 시경에서 나오는 얘기들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증자, 유질. 증자는 여러 번 얘기했죠. 효경을 지은 공명의 제자. 증자가 질병에 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다. 유는 동사로서 무엇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병이 있다. 그러니까 병이 있으니까 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유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고문에서는 유 플러스 명사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항상 상태를 서술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 병이 걸렸다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증자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유 플러스 명사. 여기 질병이죠. 질병이 있다니까 병이 들어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소했어요. 병이 걸려서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았겠죠? 불러 모았다. 문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 문 제자는 문화생 제자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집에서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공부도 같이 하는 그런 제자들을 문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개여족, 개여수. 개는 펴봐라. 나의 말을 한번 펴봐라. 내 손도 펴봐라. 발가락이 5개인데 5개가 아닌가 인가를 펴봐라. 손도 펴봐라. 그러니까 어떤 이상이 있는지 펴봐라. 이런 얘기는 바로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입증하기 위해서 펴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자기는 병균이지만 사제가 온전함을 확인하여 효를 실천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시경을 예를 들었죠. 시경에서 말하기를 전전긍긍 여임시면 여의박힌. 이 원문은 원문은 시경 제2부 수화편의 제5장 소민이라는 데서 나옵니다. 문장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재미있어서 제가 이 전부를 조금 더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시경 구절이 바로 이 일부 나머지 이 일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오시죠. 나머지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설명해 주기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경의 시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금 이후 이제 지금부터 이후로는 자기가 이제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그 이후로는 나는 증자는 안다. 뭘 안다? 면했다는 것. 뭘 면했다는 것. 이제 지금 면했다는 어떤 그 목적어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목적어는 바로 신체의 상이죠. 효경에서 신체 발문을 수지부모가 할 때 불가한 사람은 효시하다. 이래가지고 그 부분 신체 훼손에서 면하게 됐음을 알게 된다. 제자들아.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경이 나와 있고 오지면부라는 어려운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중자가 병에 걸려서, 이제,
죽음 임종 직전에 있으니까 문 제자들을 자기 집안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내 발을 펴봐라, 내 손을 펴봐라,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러면서 시경에 있는 전전긍긍 여인 시면 여의 박빙, 요 시경은 바로 시경 제2부 소화 제5장이 소민들에 있는데, 원래 그 소민의 시 전부는 이렇습니다. 불감 뽑고 불감 비나, 즉 불감, 감히 몸못을 용감하게 하다, 왼손으로 그러니까 뽑고 이런 얘기는 폭력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다. 그러니까 감히 왼손으로 호랑이를 잡으려 하고, 그리고 불감 빙하, 감히 걸어서 하는 논에서 나오는 하는 거의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 그러니까 살짝을 하나를 감히 걸어서 건너려 하고, 건너지 못한다. 걸어서는 건너지 못한다. 그러니까 줄이 붙었으니까 감히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감히 호랑이를 왼손으로 잡을 수 없고, 감히 하나의 하나 위를 걸어서 넘을 수 없고, 인지기일 없는 것을 사람들은 그 일부만을 알고 있다. 대개 사람들은 기타 나머지 부분을 알지 못하는데, 전전긍긍은 바로 두려워하고 떨쳐내는 모습을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그 살아온 그런 이렇게 발이 온전하고 손이 온전하고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했다, 이런 얘기를 바로 시경 소민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전전긍긍하여 두려워하고 쩔쩔매면서 여인 시면, 똑같죠? 요 부분은 803장에서 부분인데, 요거는 결국 소민의 이 부분을 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 시면 깊은 연못에 임하는 것 같고, 또 엷은 얼음을 밟고 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자기는 자기 몸을 잘 지켜왔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후로는 오지 면부, 소자 오지 면부가 상당히 어려워서 주자 직주를 가지고 해석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자 직주에는 이 면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면어 불효지제, 면어 불효지제. 면이라는 것은, 면은 바로 불효의 죄가, 불효의 죄에서 죄를 면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또 이어서 말하기를 기가 자의의효라. 스스로를 효자라고 감히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효자라고 감히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처하는 것이 아니고 극행 기무대과 다만 큰 허물을 그것이 없음을, 그러니까 큰 허물을 면했음을 특행 다행으로 여긴다는 것뿐이다. 이렇게 면자를 자기 몸에 어떤 큰 허물이 없음을, 그러니까 손가락이 5개였는데 뭐 2개를 잘라 먹었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없었다. 뭐 그런 의미로 자기의 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효가 없었다. 이 불효라는 것은 바로 효경에 나와 있죠. 신체 해상을 말하죠. 신체 해상. 그래서 효경에 신체 발부는 신체의 머리카락과 피부는 수지부모다.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런 부모로부터 타고난 것이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요. 불감이상이면 불감이 그것을 해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여야 바로 그게 효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이상 있게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효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효의 죄로부터 면하는 것이다. 왜? 죽기 직전에 자기 순간을 전부 살펴보니 온몸이 훼손된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효를 지켰노라.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런 면했다. 신체 해상으로부터 면함을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몸을 훼손하는 불효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수리편 4장은 여기도 역시 증자가 유언 비슷하게 한 그런 내용이죠. 증자가 병에 걸려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맹무백의 아들, 즉 맹경자라는 사람, 이 당시 노나라 실권을 장악한 귀족 세력이죠. 맹시가문. 이 맹경자가 증자가 아주 심히 병에 걸려서 죽으려고 할 무렵에 맹경자가 문병을 했습니다. 이때 증자가 맹경자한테 말한 그 임종 발언 형태, 임종 발언으로, 즉 유가적 분자의 도를 말하는 것을 유언처럼 압축한 대목이 바로 태백편 4장입니다. 즉
맹경자라는 사람이 신하의 도를 높이고 방약 무인격으로 행동했으며, 당시 왕 도공이죠. 공자 사후 도나라 왕입니다. 즉 정자의 말년과 겹치는 그런 그 왕인으로서는 도공의 상중에, 도공이 죽었을 때 이 맹경자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 상중에는 밥을 먹지 않고 죽을 먹어야 되는데 죽 대신 밥을 먹었으며, 생활 태도 또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했으므로 이는 신하의 예를 어긴 아주 중대한 결례이므로 유가적 기준에서 상중에 밥을 먹는 행위는 군주에 대한 정도, 예도 없는 행위에서 태백사장에서 즉 인지장사, 자기가 죽음에 임박해서 기연야선, 죽음에 임박해서 솔직하게 너한테 말을 하노라 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정자가 자기 죽음을 예방하고 동시에 맹경자의 도덕적 죽음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말은 유언처럼 했지만 실제 내용은 맹경자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어떻게 했느냐.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즉 동용, 정안색, 출사기, 이 세 가지는 모두 상례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그런 태도들입니다. 즉 상례에서는 동용모, 용모를 아주 상가고, 정안색, 안색, 얼굴빛을, 슬픔을 얼굴에 드러나야 하고, 출사기, 즉 말투도 낮추고 절제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어서 맹경자의 현재 행동을 정면으로 겨냥한 그런 말입니다. 이 발언의 성격은 겉모습은 임종의 훈계지만 실제 성격은 정치 도덕적 경고, 보편윤리 특정 인물에 대한 간언입니다. 부드러운 말 같지만 매우 날선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정자의 유언이자 맹경자에 대한 마지막 간증을 얘기한 장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정자의 길 3장에서도 나왔죠. 정자가 병에 걸려서 이때는 이제 죽음에 임박한 그런 상태죠. 그때 맹경자라는 사람이 지인은 누구예요? 정자를 문병 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자가 말하기를 암과 같이 얘기했다. 이게 정자가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지장사, 새가 죽음에 임박해서는, 장은 단의지 미래죠. 미래. 새가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 새의, 그는 뭐예요? 새의 울음이 아주 애처. 사람이 죽음에 임박해서는 그 사람의 말은 아주 착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아주 선한 얘기를 하겠다면서 한 얘기가 군자속이 호도자삼. 군자로서 마땅히 기이 여겨야 할 도에, 호는 뭐뭐에 화사죠. 도에 있어서 기이 여기는 바가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동용모, 정한색, 출삭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동용모, 즉 몸가짐을 용모, 몸가짐을 또 움직일 때는 몸가짐을 움직일 때는 난폭하고 거만한 것을 멀리하라. 또 정한색, 얼굴색은 얘 맞추게 지녀야만, 얼굴색을 바르게 하여야만, 얘에 맞추어 하여야만 그 신의 믿음에 가깝다. 신의에 가까우며 출사기, 말을 예와 또 예에 맞게 그렇게 해야만, 내뱉어야만 기원 비배, 비는 아주 천박하고 배신하는 그런 말에 멀리하여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출사기하면 이렇게 돼. 천박하고 배반하는 그런 것이 없어진다. 즉 출사기는 바로 말을 예에 맞게, 예의에 맞게 하면은 편두지사, 이렇게 자기 용모나 얼굴색이나 말에 조심을 해야지. 그 제사 지내는 편두지사, 제사 지낼 때 어떤 그 재물을 다루는 이런 유사, 그 책임자가 있느니라.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바로 용모와 얼굴색과 말 솜씨에 기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문장 몇 군데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이 듣는 조지장사 기명야해, 똑같은 구도죠. 단지 새와 사람만 달라서 뿐이지. 그리고 운다, 새니까 울고 사람이니까 말을 하고, 새는 슬프고 사람은 선하고, 이렇게 두 개 구조가 아주 동일한 병렬 구조예요. 그래서 지장사는 바로 장차 죽으려 할 때 이런 얘기죠. 새가 죽으려 할 때, 사람이 죽으려 할 때, 이런 자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도덕으로서 비유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자 소비 호도자 삼, 소기 호도자, 바로 도에, 호는 내 화사죠. 도에 기 여기는 것, 인간의 도리에 기 여기는 것, 속이자, 이게 불안한 것을 명사절로 봐야죠. 속이 도에 있어서 전치사 보니까 그것이 바로 도에 있어서 기 여기는 바가 세 개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 세 개가 바로 어떤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용, 정한, 출사기 세 개가 있죠. 그래서 동용모는 바로 술목이죠. 술어목죠. 나타내다. 용모는 바로 얼굴색, 몸가짐, 이게 목적어죠. 술어 목적어. 용모를 나타내다. 몸가짐 태도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용모를 표시함에 있어서 나타냄에 있어서는 즉 용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폭만. 여기서도 술목이죠. 멀리하라. 폭만을 멀리하라. 즉 용모를 나타냄에 있어서 즉 폭만을 멀리하라. 폭만은 뭡니까? 단풍하고 거만한 것. 이것을 멀리하라. 이게 도를 기이 여기는 군작의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정한색, 사근 신의. 즉 여기도 술목이죠. 다르게 하라. 뭘? 안색을. 목적어죠. 그 얼굴빛을 바르게 하라. 그러면은 여기도 술목이죠. 가깝게 된다. 뭐가? 목적어가 신, 믿음이 가깝게 되느니라. 즉 신뢰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출사비. 즉 말투가 바르고 점잖아야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고, 여기도 술목이죠. 멀리하라. 뭘? 비배. 천박하고 천박하고 배, 도리에 어긋난 것과 멀리에서 말을 하라. 이것에 군자는 이 세 가지, 이것에 힘을 써야지. 무슨 변도지사라든가 이런 건 유사다. 제사 드릴 때 그 유사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에 맡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은 바로 대나무 줄기로 만드는 제기입니다. 대나무 줄기. 도는 나무로 만든 제기입니다. 그래서 대나무 줄기로 만든 제기는 과일을 올려놓고, 나무로 만든 제기는 바로 식혜나 김치를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즉 변에 과일을 올려놓든 뒤에 식혜나 김치를 올려놓는 이런 일은, 이런 자질구레한 일은 즉 유사존, 그거 제사 지낼 때 따로 그 담당자가 있느니라. 의례의 세목은 바로 관리에 있으니까 자신은 이 도덕의 핵심, 요것에만 힘을 써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군자가 기이 여기는 세 가지. 바로 용모. 자, 용모는 몸가짐의 절제죠. 그래서 몸가짐을 절제하면은 결과는 이 폭만을 제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안색은 표정이죠. 표정. 얼굴 표정. 얼굴의 진정성. 이 표정을 진정성 있게 하면은 바로 믿음을 형성하게 되고, 사기, 즉 말투, 말의 품격은
이것을 말의 품격을 제대로 하면은, 품격 있게 하면은 바로 비대, 비열하고 배척되는 일을 제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형과 어떤 그 관계와 도덕의 신뢰, 이 세 단계로 구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리더십으로 연결을 해보면은 행동의 일관성, 즉 리더십의 몸으로 보이는 윤리, 정서적 안친정성, 언어윤리, 이런 것이 현대 리더십 이론과 직접 대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